저희 병원에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가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거, 추천할 만한 제품 위주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토리든 제품의 다이브인 히알루론산 세럼이에요. 이 인공 눈물 피부에 바르는 거 원장님 인공 눈물을 왜 피부에 바르고 계세요? 눈에 넣는 거 아니셨어요? 피디님 요즘 이거 몰라요? 인공 눈물 이거 피부에 바르면 보습된다고 요즘 핫하잖아요. 피부 건조하신 분들, 속 건조했고 당기고 잔주름 있으신 분들, 이 인공 눈물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원장님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인공 눈물이 진짜 피부에 좋은가요, 원장님? 이 인공 눈물 피부에 바르는 거 큰 도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원장님. 진짜 알려주세요. 인공 눈물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고 정제가 잘 된 히알루론산을 쓰는 건 맞는데, 실제로 보습을 위해서 이거를 따로 사서 얼굴에 바르는 건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집에 만약에 남는 게 있다, 내가 눈에 안 쓴다라고 하면은 피부에 써볼 수는 있으나 그냥 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반에 방금 얼굴에 바르셨던 거는 연기였다. 이거는 눈에 쓰세요. 눈에 양보하세요. 저만의. 원장님, 근데 히알루론산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다 도움이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히알루론산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보약도 내가 알고 먹어야 더 내 몸에 좋은 것처럼 히알루론산도 과연 어떻게 내 피부에 좋은지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아침마다 사용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제품 2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실제 몸에 있는 성분들이에요. 이 히알루론산이 몸에서 하는 역할은 수분을 끌어당겨서 완충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관절 같은 부분이 서로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윤활제 같은 역할도 하고, 눈이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게 보습작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히알루론산이 우리 몸의 50% 정도가 피부에 존재해요. 그 중에서도 겉에 있는 표피층보다는 피부 안쪽에 있는 진피층에 주로 있는데, 내 크기, 내 분자량의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우리 진피층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구조물들을 지켜주는 버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구리 라면 먹으면 미역 들어있잖아요. 그거 미역 넣고 라면 끓이면 나중에 오동통하게 불어있죠. 그런 것처럼 히알루론산은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히알루론산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산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눈이 뻑뻑해지고 관절 사이가 닳게 되고, 그리고 피부도 건조하고 잔주름 생기고 푸석푸석 처짐도 생기고, 이 히알루론산이 더 소중해지는 거죠. 원장님, 근데 히알루론산도 보면은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고분자니 뭐 저분자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히알루론산 피부에 좀 깊숙이 침투가 가능한 걸까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일단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히알루론산의 단위, 분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피부는 크게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질층, 표피층, 진피층. 각질층은 실제로는 죽은 세포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각질층이 외부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층이죠. 그 다음은 표피층. 이 각질 세포들이 태어나서 한 달 가정의 턴오버 기간을 거쳐서 죽은 세포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표피층 또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진피층, 어떻게 보면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혈관, 그리고 신경, 땀샘, 피지샘 등 모두 주요한 구조물들이 있는 층이 이 진피층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히알루론산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진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히알루론산은 진피에 존재하게 되죠.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히알루론산은 쉽게 생각하면 체인과 같은 구조거든요. 이 당류지만 반복적으로 다당류에 속하는데, 이 체인이 길면 길수록 분자량이 크고 물을 잘 흡수할 수는 있지만 흡수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은 대부분 300만에서 400만 달톤 크기거든요. 이 달톤은 분자량이 이제 단위인데, 쉽게 달톤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말씀드린 죽은 세포가 있는 각질층을 뚫고 안쪽 표피층까지 갈 수 있는 크기는 500달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방에서 채로 걸러서 밀가루 덩어리를 빼내고 가는 밀가루만 분류할 때 있죠. 우리 각질층이 채라고 생각하면 아주 입자가 작은 애들은 통과해서 피부 표피층까지 오지만 큰 아이들은 이 각질층에서 넘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히알루론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쓰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좀 탱탱한 느낌이 들거든요. 과연 이게 다 500달톤보다 작아서 진피까지 들어가서 그런 수분감을 주는 거냐? 사실은 대부분의 히알루론산은 각질층 위에 존재하거나 아주 드물게 표피층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촉촉함이나 탱탱함을 느끼냐면 아까 미역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얘네를 각질층 위에 발라놔도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각질층이 불어나서 좀 모공도 작아 보이고 쫀쫀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분자 히알루론산도 수분감이 많이 호전된다고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품들 보면 한 가지 크기의 히알루론산을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크기의 히알루론산을 함유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생각해보면 무조건 작다고만 좋은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크기의 히알루론산을 도포했을 때 침투되는 피부의 깊이가 다를 거고 그 각 층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은 오늘의 핵심 주제, 이슈, 요즘 화제의 아이템이 인공 눈물이잖아요, 원장님. 인공 눈물을 피부에 바르면 좋다, 이게 엄청 이슈인데 원장님 이런 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좋기도 하고 굳이? 라고도 생각을 해요. 평균적으로 저만액이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은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2만 달톤에서 100만 달톤까지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달톤보다는 훨씬 더 큰 양이겠죠. 그래서 피부, 표피까지 들어가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막 약국을 가서 이걸 사서 바를 필요까지는 없다. 만약에 집에 남는 게 있다면 바르시는 건 괜찮다. 결국에 인공 눈물을 피부에 좀 바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다 라는 이야기라면은 히알루론산도 종류가 많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런 선크림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히알루론산도 뭔가 나에게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저번 편에 선크림 고르는 법 영상이 댓글에 막 귀에 쏙쏙 박힌다, 이것만 보면 진짜 선크림 고를 수 있겠다,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저희 병원에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런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만큼 속건조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히알루론산 제품을 쓰는 게 수분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히알루론산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거, 추천할 만한 제품 위주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토리든 제품의 다이브인 히알루론산 세럼이에요. 얘는 100ml 기준 한 2만원대 중반대 하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 제품은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100 제품이고, 얘도 2만원 초반대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토리든 제품 먼저 보시면 오늘 기준 2024년 4월 기준으로 화해 어플에서 이런 수분 앰플 랭킹 순으로 2위 제품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이 토리든 제품의 특징은 5가지 크기의 히알루론산 사용하고 있어요.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모두 배합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의 크기는 1만 달톤이에요. 제가 아까 피부 표피층까지 들어가려면 몇 달톤이어야 된다고 했죠? 500달톤입니다. 맞아요. 500달톤 기준에 보면 한참 크죠. 어떻게 보면 저분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분자량이 큰 거죠. 근데 이 제품은 피부과학연구소에서 실행한 인체 시험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속보습이라고 하면 듣기에는 막 피부 깊숙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연구 결과에 속보습의 평가 기준이 각질 하부층으로 나와요. 표피층 깊이도 들어가지 못하고 각질 하부층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사용해보면 진짜 촉촉하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각질층 위에 바르더라도 수분감이나 탄력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품을 구매해서 성분표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집에 있는 히알루론산 제품이 있는데 어떤 성분, 어떤 분자량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집에 있는 제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꿀팁 알려드릴게요. 보통 전 성분표에서 좀 앞쪽에 있는 게 주성분이거든요. 그런 성분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히알루로닉 액시드나 히알루로네이트라고 써있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량에 따라서 정확히 100% 맞진 않지만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에 따라서 성분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분명인지 보면 그게 어떤 분자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화면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일단 토리든 거 성분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게 일단 정제수, 이게 물 같은 성분이죠. 그 다음에 글리세린, 화장품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판테놀이 있어요. 얘는 비타민 B5, 우리가 비판텐에 들어있는 진정 성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바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고분자죠. 그 다음에 하이드롤라이즈드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얘는 저분자. 근데 여기 보면은 500ppm이라고 써있죠. 자신있게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크로스폴리머, 얘는 고분자. 하이드롤라이즈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저분자.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전성분표 앞에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간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ppm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성분의 용량을 말하는 건데, 보통 1만 ppm이 1%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05%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제품으로는 두 번째 웰라주 제품이에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화해, 수분 앰플 랭킹 순 기준에서 1위 제품이거든요. 얘 연구 결과를 일단 보면 이 제품도 즉각 보습이랑 속보습에 대한 스킨메드 임상시험센터 결과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느 층에서 속보습을 테스트한 건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제품은 피부 겉과 속 총 9개 분자량이 다른 히알루론산을 써서 9개 층에 수분을 공급한다 라고 광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전성분표를 같이 봐보면 글리세린 들어있고, 똑같이 판테놀 진정작용하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각종 추출물들이 쭉 있고, 뒤에 이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1000ppm 0.1%죠. 얘는 고분자고, 하이드롤라이즈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저분자, 그리고 소듐 아세틸레이트 하이알루로네이트 중분자,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크로스폴리머 고분자, 하이드록시 프로필 트라이모늄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중분자, 하이드롤라이즈드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저분자,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중분자. 너무 많다. 이거 좀 1.5배속 해주세요. 확실히 여러 가지 히알루론산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토리든 거에 비하면 전성분표에서 조금 뒤에 있죠. 근데 이 히알루론산은 어떻게 보면 젤리 같은 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많을수록 발랐을 때 좀 끈적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발랐을 때 좀 끈적한 게 싫다, 좀 산뜻한 게 좋다라고 하면 이런 히알루론산 성분이 성분표에서 좀 뒤쪽에 있는 제품을 고르면 좋아요. 둘 다 추천드리고, 특별히 자극감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좀 써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만 사용해보고 트러블이 안 난다면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앰플 발랐는데도 건조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환자분들 계세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나 더 추천하는 거는 레이어링 하는 거. 한 번 바르고 다음 제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 텀을 둬서 흡수가 되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바르는 레이어링 추천드릴게요. 원장님, 그러면은 피부 관리를 좀 위해서 히알루론산으로 홈케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우리가 히알루론산 그냥 겉에서 발라서는 피부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까지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 눈물도 발라도 표피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히알루론산 제품, 약물을 안쪽까지 침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MTS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니드 테라피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피부층에 구멍을 내는 역할을 해요. 구멍을 낸 후에 그 위에 약물을 도포해서 흡수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피부는 부위마다 다 두께는 다르지만 보통 표피는 한 0.1에서 0.3mm고, 그리고 진피는 0.3mm에서 1.5m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의 바늘의 깊이를 가진 MTS를 사용하면 이 피부 안쪽까지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MTS도 집에서 잘 소독되지 않고 오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쓰면 물론 염증의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피부 트러블, 홍반, 출혈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 사용하실 때는 일부분만 사용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MTS고, 아니면 병원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피디님이 질문하는 게 낫나? 그냥 제가 할까요? 이미 말했으니까 다 하죠.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이런 니들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하는 건데, 압력으로 해서 안쪽까지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넣어주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더 직접적인 건 주사로 넣는 거예요. 흔히 물광 주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바늘로 이용해서 진피층에 정확하게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게 효과는 사실 제일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히알루론산이 없어진다는데 과연 예방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나이가 들수록 히알루론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네. 히알루론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히알루론산 생산하는 비율이 적어져요.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제품, 앰플이나 크림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직접 주입,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제품에서 주사제로 피부에 직접 넣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크림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먹는 히알루론산 제품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먹어주면 좀 히알루론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 히알루론산을 없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히알루론산을 없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정말 질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자외선 차단. 자외선이 피부에 조사됐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부 보습. 피부가 너무 건조해 있으면 히알루론산도 많이 줄어들어요. 이전에 제가 올린 보습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너뷰티. 수면 잘 해야 되고, 흡연 줄이고, 적당한 수분 섭취.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피부는 이 안쪽에 있는 건강이 비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면의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는 거 유지하셔야 더 밝고 아름다운 피부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이너뷰티. 이너뷰티.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점안액이었습니다. 눈에 쓰는 점안액, 피부에 1,000원 투자해서 보습할 수 있다라고 유명한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사서 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속건조가 심하고 당기고 잔주름이 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습에서도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제품이 히알루론산이 첨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보습 제품 사용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너뷰티, 수분 섭취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겉 피부뿐만 아니라 내 속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내 주변에 피부 건조하다고 점안액 얼굴에 뿌리시고 있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심을 다해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